김박차는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목격할까요? 황색 신호인데 버스가 예측 출발. 이런. 아이고. 어허. 이번 사고 버스가 좌회전 신호 들어오기 전에 예측 출발했죠. 누가 제일 잘못했나요? 버스 황색불에 좌회전, 빨간불에 좌회전한 건 똑같은 거죠. 요 트럭이 황색불에 달려오다가 버스가 돌리가 급하게 연료에 끼어듭니다. 요 카캐리어도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왔죠.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자, 아이고. 이 버스가 제일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요 차가, 요게 1, 제일 잘못했고, 요게 2, 캐리어도 황색불에 들어왔으니까요. 1, 2, 3등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방송했어요. 버스가 제일 잘못, 그 다음에 휙 신호에 반사 옆으로 끼어든 차가 두 번째 잘못. 요 차 안 끼어들었으면 버스가 멈추니까 이 차 지나갈 수 있었어요. 카캐리어요. 이 카캐리어 이 운전자의 따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메일이 왔을까요? 카캐리어 운전자 따님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그 BMW 차량 싣고 가던 카캐리어의 그 운전자의 딸입니다. 사고 직후 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가다가 사고 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전적인 잘못인 걸로 생각하셔갖고요. 모든 책임을 지려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문철 TV에서 그 영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덕분에 상황이 조금 반전되고 보험사들도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이 비접촉이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그런 얘기 했었을까요? 뭐 아니죠. 예, 부딪힌 거라 겨우 비접촉이나 똑같죠. 변호사님 덕분에 희망이 없던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적합물 보험 따로 들어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분들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올려주신 그 목격자분이요. 블랙박스를 제보해 주신 그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목격 영상이 없었으면 단독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죠. 버스가 제일 잘못, 그 다음에 쉽게 껴든 그 1톤 트럭이 두 번째 잘못, 카캐리어가 세 번째 잘못. 버스와 껴든 차의 잘못이 한 70% 정도, 카캐리어가 한 30%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을까요? 80대 2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버스와 껴든 요 둘이 70, 요 카캐리어 30 그렇게 보고 싶네요. 큰 차는 더 조심해야 되죠. 큰 차는 바로 못 멈추니까요. 그래서 제한속도 지키면서 지금쯤 속도가 이제 지금쯤 시간이 황색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럴 때는 살짝 속도를 좀 낮추시는 것이 앞으로 안전에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고맙습니다. 차는 덤프트럭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인데 짐은 안 실었어요. 제한속도는 70입니다. 덤프트럭 빈 차도 한 15톤 나가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예. 그 차가 그래도 멈추네요. 이때쯤 보였대요, 이때쯤. 언제쯤 보였나요? 이분이 이때 보였대요, 이때. 왜 그때 발견하셨나요? 덤프트럭은 운전석이요. 여기서 운전석에서 저 앞에 유리창까지 팔쭉 뻗으면 닿을까요? 안 닿아요. 한 1.2에서 1.4m 될 거예요. 이 팔이 뭐 한 7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야 닿아요. 그 여기에 에필러가 이딴만큼 있잖아요. 한 30cm 되는 에필러. 그래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앞을 보는데 여기 있으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이지 않고 저기서 건너오는 게 안 보이고 이때쯤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미터나 될까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8m, 요거 두 개 하면 16m. 지금 여기서 보면 한 20m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덤프트럭은 뒤쪽으로 한 3에서 한 6m 정도 또 공간이 거리가 있죠. 사각거리가. 그럼 다 합치면 한 25m 정도 될까요? 15톤의 덤프트럭. 자, 이번 사고 덤프가 더 잘못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 다행히 사망하지 않았어요.
어디 여기 좀 골절은 됐지만은 사망하지 않았어요. 어디 골절인가요? 자, 이번 사고 덤프가 더 잘못했습니까? 무단횡단이 더 잘못했습니까? 무단횡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어디 골절이에요? 없어? 광대뼈 골절 또 손목 골절. 다행.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저 잘못하면 덤프가 멈추지 못해서 깔고 지나가서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4%입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지만 덤프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6%예요. 저거 진짜 안 보이겠죠? 제한속도 70도로에서 예, 불박차 속도가 얼마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불박차 이럴 때 저한테 올리실 때요. 많은 분들이 참 희한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제한속도 70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 3, 40이었습니다. 3, 40이면 저 멈출 수 있었어야죠. 꼭 속도가 얼마 천천히 갔으면 유리한 줄 알고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이거 3, 40이면 잘못 있는 거예요. 근데 덤프가 속도 얼마나 될까요? 속도. 여기서 요 밑한 거 요거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오는데 몇 초 걸리나 보겠습니다. 5개 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오는데 2초 걸렸나? 아까 5개 올 때 대전 여기 써 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11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5 2초 정도 걸렸잖아요. 2초 걸렸으면 얼마인가요? 2초에 5개를 지나면은 그러면 하나가 8m거든요. 5, 8이 40. 그럼 1초에 20m잖아요. 시속 70일 때가 19.43m. 딱 맞네. 70으로 갔네. 근데 왜 3, 40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 이분은 부딪힐 때를 기준으로 했나 보다. 지금 한 70 정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부딪힐 때가 아니라 위험을 느끼기 전에 부딪힐 때 기준하는 게 부딪히기 전에 잘 가다 위험을 느끼기 전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70이면은 일반 승용차가 43m 필요한가 그래요. 40m 정도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예, 덤프 트럭 승용차도 더 밀리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럼 잘못 없죠. 혹시 경찰이 차대 사람 사고기 때문에 차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 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분석해달라. 부딪힐 때 말고 앞에 발견하기 전의 속도. 그리고 그 속도에서 내가 정지거리가 되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분석한 대로 대충 분석한 대로 불박차 속도가 70 정도였다면 저기서 튀어나오는 거 요거보다 좀 더 일찍 발견했을 때 치자고요. 좀 더 일찍이면 언제쯤일까요? 좀 더 일찍이면 쭉 올라가서 이때는 안 보이겠죠? 예, 이때는 여기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중앙선 넘어올 때쯤 이때쯤 그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예, 4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 잘못 없어요. 그렇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잘못했으면 이거 어이구 예 바로 멈추는 당이지 역과했으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는 2000 뭐 한 17년 뭐 이때 16년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잘해봤자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형사비금이. 변호사비는 500만 원 겨우 나올 거예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22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은 그래도 2억까지 올라온 것도 있어요. 또 변호사비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돼요.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 못 받아요. 구속되거나 기소된 다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운전자 보면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네, 이런 사고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변호사한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러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한 뭐 70% 이상이 옛날 거예요. 오늘도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억울한 사고인데 경찰 조사 단계부터는 변호사 도움을 못 받아요. 중상에 엄청 많이 다쳤어요. 엄청 많이 다쳐갖고 아직까지도 의식을 제대로 찾았는지 못 찾는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경찰 조사 단계부터는 도움을 못 받고 이제 기소돼서 저한테
오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오시는데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이 경찰 조사단계부터 자문을 받았으면은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운전자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경찰 조사 단계 포함 그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2023년 이전 거는 전부 다 옛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보기 안 좋다. 2023년도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에 가입한 것도 옛날 거예요. 왜 옛날 거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그 운전자분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95%는요. 내가 차에 타고 있을 때만 됩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을 때. 근데 차에서 내려서 덤프트럭 같은 거 언덕길에 세워놨는데 뒤에 고인목, 돌멩이 이런 거 안 해놓으면은 그 차가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뒤로 밀려갖고 지나간 사람 꽝 운전자 내려 있는데 그런 경우 운전자범위 안 돼요. 운전자범위 안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잘 걸어가는 사람 덮쳐갖고 사망케 했으면은 형사합의 안 되면 1년이나 2년 정도 들어가 나중에 실형 선고되죠. 당장 구속은 안 되더라도. 그랬을 때 요즘 1억에 합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2억인데 2억 가져와. 그러면 그 못하면은 나중에 한 1년, 2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렸다가 근데 차가 굴러서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에도 내가 형사처벌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비탑승중 사고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차가 구르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를 체결하지 않아서 차가 구르는 사고. 아까 지금 덤프 얘기를 했죠. 덤프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레미콘이에요. 레미콘이 운전자가 잠깐 내렸는데요. 저렇게 큰 차가 나는 주차장 나가는데 저 굴러요. 저 구르더니 운전자가 뒤늦게 뛰어와요. 예. 그러다가 그냥 꽝. 만약에 여기 누가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칩시다. 그거 사망이죠. 이랬을 때 운전자 보면 안 돼요. 형사합의금도 안 나오고 변호사 선임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들었죠. 비탑승 중일 때도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해주자. DB에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4월에 처음 만들었어요. 다른 보험사들은 올 초부터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비탑승 중 포함이 아니면은 비탑승 중까지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한 변호사 내년에 또 좋은 거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내년까지 기다릴까? 근데 가능하면 올해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호사 선임비가 쪼그라들어요. 지금은 5천만 원까지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쭈그러듭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났다.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최고가 2천만 원이에요. 1심까지는 최고가 2천만 원이에요. 항소심 가면 또 2천 줄게. 대법원 가면 또 1천 줄게. 그게 결국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되면은 최고가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5천짜리도 있고 2천짜리도 있고 양쪽에 두 개 다 병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5천짜리는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되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근데 변호사 선임비가 5천에서 2천으로 탁 쭈그러들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좋은 변호사 선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업그레이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올해 내년 되면은 이 변호사 선임비가 두 가지 중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없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변호사 선임비 두 가지 요거 표를 보고 설명드릴까요? 지금 현재 5천짜리가 있고요. 요거 쭈그러든 게 있어요. 이게 A예요. 요건 B예요. 지금은 A하고 B하고 둘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거는 없애고 이것만 이런 쪽으로 지금 보험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탑승증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필요합니다. 우회전 하는데요.
아이고, 뭐야? 불박차가 딱 가는데 여기가 빨간불로 금방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빨간불 바뀔 때 저기는 녹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는 보행자 신호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면서 이쪽에 신호가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가 빨리 나오네요. 뭐가 나올까요? 자, 나는 신호를 못 보고 그냥 도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튀어나왔어요. 뭐가 튀어나왔나요?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불박차 이렇게 올려다가 사고 난 거예요. 이 오토바이가 한 대 섰네요. 저 오토바이가 신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좀 기네요. 한 1분 10초 지나서 이제 신호가 택시까지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이때 신호가 들어오니까 바로 나가다가 꽝! 요 출발할 때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은 신호 보고 출발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근데 오토바이 슝 나가다 사고 났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92%,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8%. 이거 법원에 가면 50대 50에서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볼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대로 슝 달려갔는데 여기서 빵 신호위반에서 때렸다. 이쪽에서요. 이쪽에 신호위반에 때렸다. 그럴 때 제가 예전에 추석 연휴 때 SBS에서 변호사님 인터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내 오토바이가 녹색 신호 보고 딱 붕! 보행자들이 이제 한두 발짝 갈 때요. 여기서 빨간불로 황색불에 안 멈추고 빨간불 바뀌었는데도 그냥 무짱 오다가 여기서 사고 났을 때. 그랬을 때 오토바이 30, 신호위반 70.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보행자들은 신호 바꾸서 걸어갈 때 한두 걸줄. 그런데 자전거가 빨리 나가면 자전거 그때 10%를 보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더 빠르잖아요. 그 오토바이 잘못 한 20-30%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는 끌고 갔어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뿡 나간 거. 네, 신호 바뀐 직후에 신호 바뀌고 한참 지났다 사고 났다. 그러면 그런 100대빵이 되겠죠. 100대빵 내지 나빠봤자 90대 10인데. 근데 오토바이 타고 빨리 나가다가 일어났을 때 70대 30이라는 그런 판결 제가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전에 인터뷰해 준 게 기억납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기서 신호 위반하는 게 요 차는 요쪽 우회전하면서 신호등을 못 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회전하는 차는 황색불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회전해서 보행자에게 방해하면 안 되죠. 근데 보행자가 아니라 오토바이예요. 보행자는 아직 안 다 쇽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50대 50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요거 불박차 보험사가 오토바이 상대로 해서 한번 소송해 보세요. 불박차 보험사 어딘가요? 현대. 상대는 DB. 지금 자동차 쪽에 질문한 겁니다. 자동차 쪽에서 질문했고요. 상대 오토바이가 DB인데요. 변호사님의 DB의 고문 변호사의 생각을 알고 공정의 사건을 봐주실 거라고 믿어 보냅니다. 제가 DB 고문 변호사는 아니고요. DB랑 저랑 콜라보를 하는 거죠. 내 편 남편 프로젝트. 한문철 변호사가 제안하고 DB가 만들었습니다. 100대 빵인 걸 100대 빵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란 이유로, 차대 자전거 사고란 이유로, 차대 킥보드 사고란 이유로 차가 더 잘못했다?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100대 빵도 있을 수 있죠. 억울할 때 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한테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 자문 의견이 있으면 DB에서 그에 따르도록 하는. 저는 이걸 내 편 남편 특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만들 때 내 편 남편 특약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설계 다 해서 DB가 그대로 그냥 만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보행자 사고 변호사 사무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고문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제가 세겠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내가 자문회의에서 보내면 DB는 따르잖아요. 제 의견에. 고문 변호사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 저는 고문 변호사보다 훨씬 더 세겠죠? DB랑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DB 편만 드나요? 아니죠. 저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DB에서 불박차 90%를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택도 아니에요. 예.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까? 우회전한 차의 잘못이 더 클까? 전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불박차를 신호위반이라고 그런다네요. 빨간불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아까 빨간불이었나요? 아 그렇네요. 아까 빨간불이었네요. 빨간불에 황색 신호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고 여기 일시정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오네요. 요것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가요? 불박차가 여기 잠깐 일시정지는 잠깐 바퀴 4개 잠깐 그리고 가. 그랬어도 똑같은 사고죠. 그래 내가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호위반이라 치자. 그러나 이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은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불박차를 신호위반 사고로 그럼 처벌받으라고 그러나요? 그럼 검찰에 송치하겠다 그러나요? 신호위반이라 쳐도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어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 있으신가요? 운전자 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나오는 건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경찰은 신호위반 사고를 하지만 저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행자나 사고 났으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는 해당됩니다. 근데 오토바이 사고이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죠. 과연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현대해상에서 잘 싸우세요. 네, 현대해상에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가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92%였습니다. 자, 현대해상 파이팅! 공사 중인데요. 자동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저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데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럴 때 실수로 내 페달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가속 페달 밟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허, 아이고, 실수했어요. 아이고. 예. 많이 다쳤어요. 얼만큼 다쳤을까요? 다친 데는 미만성 축색 손상. 예, 저거는 뭐냐면 머리를 여기저기 다쳤다는 겁니다. 미만성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예, 뇌에 있는 뭐 이렇게 축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손상됐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식물인간 됩니다. 외상성 쇼크, 그리고 골반골절, 외상성 기흉은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갖고 여기에 폐에 송송송 구멍이 있고 여기 공기가 찼다는 거예요. 다발성 늑골골절, 대퇴골절, 좌골신경 손상, 네, 간열삼,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 운전자 보험에 형사비금을 이제 서로 합의가 됐죠.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다행히 내 운전자 보험이 있다. 여기에서, 중상해 해당되면은 형사비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는 공소권 없는 사고다. 일반 교통사고다.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형사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형사비용을 못 주겠답니다. 어떤가요? 이게 맞나요? 제가 무진장 크게 다쳤는데도요, 보험사에서는 중상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데 형사비 했고, 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형사비 했고, 그럼 당연히 줄 알았는데 너 중상해 아니야. 그러면서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보험사의 약관을 보겠죠. 막 수술을 하고, 여기저기 그 보험사의 약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중상해에서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258조 1항 또는 268조 이제 교통사고예요. 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검찰에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되거나 그러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서 기소되거나 또는 1, 2, 3급일 때 그래서 이 중상해가 전제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상해를 입혀서 기소되거나 또는 1, 2, 3급에 해당되거나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공통분모냐 아니면은 여기서 끊어지는 거냐 중상해로 기소되는 경우 그때는 준다 또는 중상해 아니더라도 1, 2, 3급을 준다 이거냐 아니면은 중상해로 기소되거나 중상해로 1, 2, 3급일 때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요거 한번 요거는 상당히 다툼이 예상되는 건데요. 저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 2, 3급이면은 중상해 아니라도 주겠습니까? 1, 2, 3급에 해당되는 중상해 아닌 게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중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중상해를 전제로 공소제기되거나 근데 공소제기는 안 됐어요. 근데 합의됐으니까 그냥 공소권없이 끝난 것 같아요. 중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상해 아니더라도 1, 2, 3급이면 형사비금 주는 것이냐. 투표 시작. 이거는 제가 4년 전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저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야. 제가 4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상해 아니더라도 1, 2, 3급에 해당되기만 하면은 형사비금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중상해를 전제로 한다는 의견은 소수설이네요. 중상해를 전제로 1, 2, 3급에 중상해 앤드 1, 2, 3급일 때 그때 형사비금 나온다가 6%. 중상해 아니더라도 상해급수 1, 2, 3급에 해당되기만 하면 형사비금 나와야 한다가 94%. 1급 중에서 1급에 해당되면은 1, 2, 3급이면 대부분 중상해예요. 대부분.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허벅지뼈, 대퇴골 이거 부러졌다. 그 쇠박는 수술했다. 그거 몇 달 있으면은 뼈부터 잘 걸어다녀요. 그 장애도 안 남아요. 장애가 안 남습니다. 장애 안 남는 것은 중상해 아니에요. 중상해라는 것은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반을 못 쓰는 편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또는 팔을 갖다가 축 늘어져 갖고 이게 여기 상완신경통 손상으로 팔을 갖다 못 움직이는 경우 또 다리가 딱 꺾여져 갖고 이거 수술도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돼야 그래야 중상해입니다. 1, 2, 3급 상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2, 3급에 해당되는 거 1, 2, 3급 볼까요? 여기 우선 1급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 법령집이 다운됐잖아요. 불나갖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 옛날 거 올려놨는데요. 수술 여부 관계없이 뇌 손상으로 48시간 이상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 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양안 안구 파열로 그러니까 두 눈이 다 안구 파열된 경우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심장 파열도 중대사례냐죠. 또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대혈관 손상으로 뭐 스텐트 삽입 그러니까 막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요. 척추골절로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 동반한 경우 또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전성 방출성 척추골절 요 경우가 중상해일지 요거 세모예요. 세모
척추골절로요. 방출성 골절 되면은 그러면 이게 사지마비가 될 수 있죠. 하반신마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경 근달이니까. 네, 그런 경우도 수술 잘 되면은 중상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완신경 손상으로 상완신경 완전 손상, 이게 팔이 축 늘어갖고 이게 고문팔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건 중상해 맞아요. 위팔의 완전 절단, 당연히 중상해죠. 불안정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실행하는 경우. 이거 골반뼈 골절, 이거는 골반 잘 붙으면요. 장애가 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고, 이건 중상해 아니에요. 또 비구골절, 비구 탈구로 수술, 비구골절이 요거죠. 제가 수술한 거요. 제가 수술한 여기 이렇게 요거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비구라고 합니다. 요거 골절도 잘 되면은 잘 돌아가요. 가끔가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요 수술한 거, 저 비구 요것도 떼내고 다시 여기다 뭐 이렇게 대놔갖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저 허벅지뼈요. 저 양쪽 다 수술했어요. 둘 다 인공관절이에요. 저 잘 걸어다녀요. 골프 잘 쳐요. 이거 중상해 아니에요. 또 넓적다리 완전 절단, 이거 중상해죠. 고래 분절 소설로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이식술 수술하더라도 뼈가 모자라면요, 골반에 뼈 떼다 여기다 붙여갖고, 그러면 뭐 어떨 때는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 한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붙으면 잘 걸어도 돼. 이거 중상해 아니에요. 또 몸 전체의 9% 이상의 상해인 경우, 요거는 상태를 봐야 되지. 막 여기저기 해서 또 외부에 보이는 데가 뭐 얼굴 같은 데서 흉터가 심하다. 그러면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사회생활을 못 하겠죠. 이거는 중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그 밖에 1급에 해당되는, 지금 보세요. 1급에 해당되는 것도 제가 볼 때 중상이 아니게 수두룩해요. 중상에 대해서 형사합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상에는 원래는 사망사고, 뺑소니, 8대 중과실. 그러다 나중에 8대 중과실이 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지금 12대 중과실까지 나왔어요. 근데 2009년도에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 갖다 팡 했는데 완전히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준식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처벌을 안 하고 공소권 없음. 나 억울하다. 나를 이렇게 사망한 것보다 내가 더 불편할 수도 있다. 몸은 살아있지만 내가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 없는 준식물인간 또는 완전 사지마비. 근데 저 사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처벌 안 한다? 아니 내가 저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다 하면은 그럼 처벌을 안 하는 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그냥 처벌 안 하고 그냥 끝내느냐. 억울하다.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그건 잘못이다. 최소한 중대법규 위반 아닌 경우에 옛날에 공소권 없어 끝나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물어보자. 본인한테 이 사람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처벌해달라면 처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때는 공소권 없음 하자.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상해일 때 중상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중상해를 전제로 해서 1, 2, 3급이 아니더라도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있어요. 1, 2, 3급 아닌 4급인데도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상해 누가 판단하나요? 의사가 판단하죠. 의사로부터 중상해 소견서. 보통 중상해는 소견서예요. 물론 진단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있으면은 경찰은 검찰로 보내고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물론 중상해로 기소돼서 법원에 경찰은 중상해라고 했지만은 검사가 이건 중상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상해로 기소됐는데 법원에서 이 정도는 중상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중상해로 기소된 사건 저희 사무실에서 맡아갖고 이건 중상해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래 이건 중상해 아니다라고 인정된 사건들도 있어요. 중상해일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형사합의는 왜 하나요? 형사합의는 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나 형사처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합의하는 거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중상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중대법규 위반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이 중상해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중상해를 입혀서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는 안 됐지만 중상해이면서 1, 2, 3급일 때 해당되는 경우. 예. 중상해를 전제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중상해로 기소되거나 중상해 아니더라도 1, 2, 3급. 그게 지금 중상해 아닌 1, 2, 3급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당신 1, 2, 3급에 해당돼. 그러면 이거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어. 뭐 그렇게 해서 형사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형사합의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보험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상해를 전제로 기소되거나 중상해를 전제로 1, 2, 3급에 해당되는 경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요. 이 중상해가 아닌 1, 2, 3급에 대해서 자, 이거 해석해보자. 여기서 끊자. 중상해로 기소되거나 또는 중상해 요거 무관하게 1, 2, 3급. 요 1, 2, 3급으로 형사합의금 나갔으면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중상해 아닌 1, 2, 3급은 어차피 공소권이 없어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형사합의금 나갔지? 이거 나중에 보험 사기로 문제될 수 있어요. 보험금이 나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험사에서 주니까 조서받은 거다. 자, 이거 약관에 해석해 보자. 여기 중상해 아닌 1, 2, 3급 그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청구하니까 주더라.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거 어떤 보험사 어떤 그 손해사상사나 또는 저기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많이 해서 지금 내사 받고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중상해를 전제로 기소 또 중상해이면서 1, 2, 3급. 왜냐하면 1, 2, 3급이지만 중상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께서 저 많이 다쳤는데요. 저 중상해 아니라고 저한테 형사합의금 안 주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치신 정도로 보면 중상해 소견서를 받았어야 돼요. 중상해 소견서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일일까요? 이 사고가 2014년 12월 20일이네요. 그럼 형사사건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났어요. 중상해 소견서 없이 그냥 내가 1, 2, 3급에 해당된다.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주겠지라고 했는데 이미 형사사건은 완전히 끝났으면 그러면 저건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중상해 여부를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의사한테 소견서 없이 공소권 없으면 끝났으면 지금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중상해 여부에 대해서 소견서 가져가 보자. 이미 끝났어. 뭘? 이미 너도 지난번에 합의했잖아.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 보험 약관이 좀 이상하게 돼 있지 않느냐. 보험 약관 해석을 and냐 or냐. and냐 or. 다시 한번 보시면요. and or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면은 자 중상해를 입혀서 공소제기 되거나 또는 1, 2, 3급. 이렇게 해석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상해 and 공소제기, 중상해 and 1, 2, 3급 그럼 못 받는 거죠. 소송해볼 수는 있습니다. 소송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2억 원 청구했다가 지면은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하겠죠? 그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돼요. 얼마 물어주나요? 1억 원일 때 저기 물어주는 게 꽤 많아요. 물어주는 액수 지난번에 계산해 놓은 게 어디 갔어? 1억 원일 때 얼마 물어주죠? 한 500만 원, 5천만 원일 때 440만 원이에요. 1억 원이면 680만 원 물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0.5% 더하든가 아니야. 한 천만 원 이상 물어줘야 돼요. 그거 각오하고 소송 여부 신중하게 잘 판단하십시오. 나중에 소송해서 소송하게 된다면 결과 꼭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요. 이 보험사들이 약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돼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나눠야 돼요.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1, 2, 3급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게 명확히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약관을 고쳐야 될 거로서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부터. 여러분들 제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형사비고 왜 나올까요? 형사처벌 안 받으려고. 근데 형사처벌 중상해가 아니면은 아무리 1, 2, 3급이라 하더라도 중상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공소권 없어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왜 형사비를 해요? 이해되시죠?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상해 소견서 없이도 형사비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도로 제한속도 70입니다. 근데 불박차 속도가 빨라요. 요 밑에 속도가 나오는데요.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125, 120, 126, 128, 129 이때 나온다. 불박차 속도가 120 몇까지 올라갔어요. 언제 나오나요?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근데 질문자는 전 이때 못 봤고요. 제가 본 거는 이때 보였어요. 이거는 속도가 빨라서 늦게 본 거죠. 네. 제한속도 70을 지켰으면은 조금 더 빨리 이때쯤 볼 수 있었겠죠.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40? 이때만 해도 40분 정도 되죠? 조금 더 일찍 발견한다면 이때쯤 하면은 한 50 가까이 돼 보입니다. 불박차 속도가 128마일까지 올라갔어요. 꽝.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70도로에서 128, 9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자,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에서 나온 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저 차가 깜빡이 켰어도 뒤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 깜빡이 안 켜고 튀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박차가 너무 빨랐어요. 70을 지켰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저 나오는 차는 저 뒤에 멀리 있다 생각해서 들어온 거겠죠. 한쪽에 차들이 쭉 밀려있어도 혹시라도 차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속도를 평소보다 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제한속도 70에서 128 또는 129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고요. 더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서 나온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두 표가 앞에서 나온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두 표 있고요. 나머지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약 한 96대 4 정도 돼 보이는데요. 경찰이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그런답니다. 시도 경찰청에. 저건 이의신청에도 바뀌기 어렵겠죠. 너무나 빨랐어요. 이건 불박차는 지금 현재 96%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4%는 앞에서 나온 차가 더 잘못이다. 앞에서 나온 차는요, 저 멀리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거 이의신청에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도 불박차 잘못으로 더 많이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속도 위반 사고죠.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야 되겠네요. 차들이 이렇게 쭉 한쪽에 밀려 있을 때는요, 그중에 어떤 차가 아예 안 되겠다, 나 그냥 가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서 나가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요. 근데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128, 129까지 올라갔어. 131까지, 132까지 올라간, 13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125, 126, 129, 89, 131, 132, 130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차들이 엄청 막히네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힐까요? 사고 났나? 어떤 일이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바로 근처. 뭐야? 트레일러가 추풍령 대구에서 저 트레일러 전봇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몇십 미터 되겠는데요? 제가 어쩌다 저렇게 떨어졌을까요? 트레일러하고 트랙터를 끌어올리는데요. 저게 추락했네요. 저 밑으로. 어떤 사고였을까요? 아이고. 이 사고로 저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망했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하하. 정확한 것은 아직 경찰에서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는데요. 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트레일러가 저걸 피하려다가 이 난간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네요. 저 트레일러 운전자 이 차가 핑크를 도니까 이걸 피하려다가 그런 사고로 추정됩니다. 이 난간을 좀 더 높여야 될까요? 안타까워요. 고속도로인데요. 저 앞에 사고 날 거예요. 보시죠. 저 뒤에 버스가 옵니다. 네, 버스랑 불박차랑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가 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깜빡이 켜고 버스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깜빡. 네, 누가 잘못했어? 불박차가 원래는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요. 원래는 깜빡 켜고 있었는데 이 차가 흰색 차가 지나와요. 그래서 잠깐 껐어요. 껐다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켜요.
근데 버스가 먼저 들어오고 나 버스를 못 봤어요. 아이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 버스 측에서는 내가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이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거 동시 변경 아닌가요? 반반이다. 동시 변경의 반반이다. 승용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더 잘못이다. 버스가 먼저 차로에는 진입했기 때문에 승용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동시 변경의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2%, 승용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버스가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승용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지금 현재 버스 쪽에서 60대 40을 얘기하고 있다는데요. 저한테 이 영상이 올라오고요. 같은 날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보던 것, 아까 이 버스? 아까 그 버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볼까요? 날짜 시간도 같네? 보시죠. 네. 아이고, 그래도 2차 사고는 없었네. 뭐야. 부딪혔어. 자, 다시 한 번요.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깜빡이 킹 켰어요. 저 차가. 예. 깜빡이 요 차 지나가면서 깜빡이 켜요. 예, 켰어요. 근데 버스는 이미 들어가요. 버스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96%가 승용차가 깜빡이 켰지만은 버스가 이미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100대 빵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96%입니다. 버스 측에서 60대 40 얘기하면 얼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깜빡이 켰을 때 한 칸 건너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깜빡이 켜고 옆에 차 지나가서 없겠지가 아니라 한 번 더 직접 눈으로 꺾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고 날까요? 이쪽에 사고 나는데요. 보시죠. 사고 났네요. 아이고. 차에 깔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CCTV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나는 상황이 그대로 다 찍히지 않더라고요. 그 네 방향을 동시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딱 여기 있다가 사고 나는 거 못 보고 딱 사고 난 대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CCTV가 모든 방향을 동시에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돈은 좀 들겠지만요. 여기 쓰러져 계시네요. 그럼 여기서 사고 나서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 차가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네요. 근데 많이 다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차 운전자가 80대래요. 80대. 85세라든가. 근데 어머니께서 많이 다치셔서요. 어느 정도 지금 3천만 원 치료비가 넘어갔어요. 지금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85세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으니까 환자 본인 부담금 한 20-30%로 좀 내달라 했더니 나 돈 없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합의는커녕 연락조차 없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난 몸 안 좋아 그래서 경찰 조사 안 받고 있대요. 어머니는 현재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계시대요. 그리고 복합적인 합병증 생겨서 9월 1일부터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몇 주 진단일까요? 진단이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진단이 여기저기 부러졌을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책임 1급 부상이랍니다. 1급 부상이면은 1급 상이면은 아주 크게 다친 거죠.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이 다 오버됐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치료비가 8천에서 9천 나왔으면 앞으로도 한참 나올 거고요. 내 차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으면은 내 차에 무보험차 상해로 요즘 10억까지 되더라고요. 예전에 2억이었잖아요. 무보험차 상해가. 그리고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있으면 그걸로 지금 10억까지예요. 2억일 때하고 10억일 때하고 1년에 보험료 1,000원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몇백 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보험차 상해 2억이 아니라 10억까지 해놓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걸 빼놓으셨어요. 빼놓고 아이고 빼먹어서 무보험차 상해 없답니다. 그럼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상대 측은 가진 게 없어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경찰에서는 구속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그러고 진짜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구속은 안 시킵니다.
사망사고도 구속 잘 안 시켜요. 사망사고도 100건 사망사고 중에 구속되는 거 하나예요. 그럼 계속해서 불구속일까요? 지금 저렇게 많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사고 당했으니까 과실은 10%가 될까 0%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던 중에 사고 나왔으면 그런데 여기서 우회전하다 사고 난 건지 뭐 어떻게 다 사고 난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다 건너다 사고 났으면 이건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너던 중이었으면 10% 과실 적용될 수 있고요. 85세라 하더라도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에 구멍 뚫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나중에 합의 안 되면은 아무리 나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중에 실형 선고되죠. 네, 금고 1년. 그럼 그 자녀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죠. 자녀분들이 이 연세 드신 분을 갖다 1년 살게 할 것이냐, 실형 살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합의할 것이냐, 그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그리고 교통사고도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을 거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거냐가 내 선택이죠. 내 선택인데 지금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이 3천만 원 초과돼서 이제 없어요. 그럼 내가 건강보험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게 1년에 500만 원까지만일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별도로 나중에 상대 측에서 합의해달라고 찾아올지 안 올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재판받고 나중에 실형 선고 받아야 옳지요. 85세라고 나 나이 많다고 그렇다고 나 실형 선고 안 될 거야. 네, 그렇게 배짱 부리다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어머님의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좌회전할 겁니다. 지금은 속도가 높은데 나중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속도가 떨어져요. 가보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예요.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다. 들어가는데 아직도 황색. 이제 빨간불 바뀌었어. 뭐야? 다시 한번 말하세요. 뭐야? 그래 다시 한번 말하래. 다시 한번.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요때 멈추면은 여기쯤 멈출 수 있었겠지. 근데 아이고 뭐야? 뭐야?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하. 다시 한번 말해도 뭐야지 뭐. 상대는 빨간불이죠. 사고 나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 차 없었으면 나는 충분히 나갈 수 있었어요. 2번 사고 상대 측에서 70대 30? 30대 70 얘기하고 있대요. 경찰에 접수했는데 쌍방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거래요. 서로 대인 접수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어서 대인 접수는 안 했대요. 아이고. 그렇죠. 신호위반은요. 사람 다쳤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찰에 접수했다가 아이고 당신도 신호위반이야. 당신도 처벌받아야 돼. 그럴까 봐 그래서 서로 저정도 다치죠. 근데 서로 간에 대인 접수는 안 했답니다. 근데 제 차는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폐차, 상대도 폐차래요. 몇 대 몇으로 얘기되고 있나요? 양쪽 보험사, 불박차는 한화, 상대는 현대, 지금 30대 70으로 얘기하고 있답니다. 2번 사고, 몇 대 몇인가요? 70대 30, 80대 20, 90대 10, 100대 빵, 투표 시작. 지금 상대차가 역주행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상대가 역주행이 아닐 때 상대 역주행이 아니라면 몇 대 몇일까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대 빵이 86%, 90대 10이 2%, 80대 20이 12%. 저도 이거 혹시 상대편 역주행 아닌가? 근데 역주행이란 얘기가 없으셔서 정주행을 전제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중앙선이 여기 있네요. 여기. 직진차로, 여기도 직진차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주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 이 중앙선이 여기 있네. 여기. 요즘 봐야 되겠는데. 그렇네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온천한 사고 났습니다. 그게 역주행은 아니에요. 작년 4월에 대법원 판결, 황색불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 그 판결 나오기 전에는 이거 신호위반 아니었어요. 황색불 켜졌을 때, 이때죠?
불박차 속도 지금 58이라고 되어 있는데 58은 아니고요. 1초 후에 게 그 당시 속도입니다. 1초 후. 저기 인공위성 GPS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1초 후. 하나, 요때. 예, 요 정도일 겁니다. 요 정도. 그럼 멈추면 어디쯤? 여기쯤 멈추겠죠. 여기쯤. 어중간하게. 뭐 여기쯤? 아니 그럼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간 거 이걸 불박차 잘못으로 보진 않았죠. 저는 이런 사고 신호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과실비는 어떨까요? 예전에 이거 100대 빵이었어요. 지금은 저 차는 완전히 빨간불이죠. 여기 보세요. 아직 황색 신호잖아요. 자, 황색 신호가 언제 들어옵니까?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13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초. 하나, 둘, 셋, 넷, 18초. 황색 신호가 한 5초 정도 들어오나요? 황색 신호가 17, 한 4, 5초 들어오네요. 이 사고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 차 입장에서 완전히 빨간불에 달려왔어요. 황색 신호라는 걸 알았을까요? 불박차가 조금 느린 속도로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황색 신호는 빨리 빠져나가자.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요때 들어왔다 치자고요. 황색이 요때가 아니고 요때 황색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가는 거죠. 예, 황색 신호 요때 들어온 거 치는 거예요. 좀 천천히 들어와서. 그런데 그럼 100대 빵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신호위반했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냐 이게 포인트죠. 만일 이 사고가 대인까지 접수돼서 경찰에서 신호위반 처벌받으라 한다면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제가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싸워드리고 싶은데 신호위반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다쳤는데도 대인 접수는 안 하셨답니다. 그럼 그건 뭐 물 건너간 거고요. 불박차 보험사에게 최악의 경우가 70대 30까지 갈 수 있어요.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빵이고요. 좀 소심한 판사 만나면은 아유 그래도 좀 저 황색불에 대법원에서 멈추라 그랬잖아요. 끼익 했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10 내지 20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고지시간 판사 만나면 최악의 경우 70대 30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70대 30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내 편인 보험사 아닙니다. 자, 불박차 보험사 어딘가요?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둘 다 H보험사네. 자, 한화 파이팅! 이 딜레마 좀 관련해서요. 저는 정지선을 2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 정지선. 여기서 쭉 가다가 한 여기쯤에 정지선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제한 속도에 따라서요. 여기쯤 정지선을 만들면 그러면 황색이 켜지면 끼익 하면 여기쯤에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을 정도. 뭐 여기가 될지 조금 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여기가 될지. 여기서 황색 신호로 끽 밟아라. 그러면 교차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다. 근데 여기 예비 정지선을 지나쳤으면은 그럼 멈추게 되면 교차로에 멈추게 된다. 그럼 교차로가 엉망된다. 그럴 때는 이제 가라. 이렇게 예비 정지선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모 변호사가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랑 아는 분이 형님, 형님 말씀하신 그 예비 정지선, 그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이거 페이스북이야 뭐야 이거? 제 동생 친구예요. 국회의원입니다. 제 동생 친구라서 저랑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딜레마전에 대한 거. 대법원은 운전자가 황색 신호로 변경된 발견했다면 정지선 전에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에 차량이 정지선 전에 제때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교차로별 교통량, 제동거리, 접근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운전자의 멈춤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예비 정지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예비 정지선. 지금 입법 추진 중이래요. 요 정점식 의원실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답니다. 하여튼간 예비 정지선이든 뭐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요. 무조건 멈추라고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라 돼 있어요.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엔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라. 다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끽!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경찰청 계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 별표 2 황색불의 그 뜻, 황색신의 뜻이 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유럽, 일본처럼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정지선이든 아니면 일본처럼 끽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그때는 가야죠. 오히려 2차, 뒤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는 예비정지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정지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예비정지선. 그러니까 예비정지선이 있으면은 요때 황색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요 전에 멈춰. 정지선. 그럼 여기 요걸 지나친다면은 멈추면 끼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통과하고.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